하루 평균 40만 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15만 명이 생을 마감합니다. 즉 하루에 늘어나는 세계 인구는 대략 25만 명, 한 달에 750만 명이 늘어나는 셈이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의학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끝을 모르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인구수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여러분이 최고 수익률 영상 하나를 재생하여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는 동안 전 세계 인구가 1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인들에게 직면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의학은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가 가능한데 문제는 치료를 하려면 우선 자신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병원에서 소비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심각한데요.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해 앰뷸런스가 출동했다면 한 대당 최대 140만원,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해 헬기가 구조하러 왔다면 2억 3천만원, 응급실을 직접 방문해도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35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검사인 엑스레이 또는 피검사 등도 한 번에 최대 350만원이 넘고 보험 없이 MRI는 584만원에 달합니다. 암 수술은 말할 것도 없죠. 유방암 3억 5천만원, 뇌종양 8억원, 골수이식은 9억 3천만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보험에 가입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가족건강보험료 비용은 1년에 2,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급 200만원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죠.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구 상당수가 의료보험에조차 가입하지 못하여 검사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인들의 의료비용 절감에 대한 갈망이 워낙에 크다 보니 이를 이용한 희대의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 그녀의 나이는 올해 35세.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홈즈는 19세의 나이로 스탠포드 화학과에 입학하였지만 도중에 자퇴하고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홈즈의 특이점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해 검은색 폴라티를 입고 평소 자신의 하이톤 목소리와는 달리 일부러 톤을 바리톤급수로 낮춰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그녀의 생김새와 목소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 상당히 어색한데요. 이 또한 그녀의 계산된 플레이였습니다. 치밀한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입어 자신이 마치 의료계의 스티브 잡스라는 혁신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이죠. 엘리자베스 홈즈가 전세계를 상대로 벌인 사기는 피 한 방울 검진법이라 해서 손가락 끝에서 채열한 피 한 방울로 200여 가지의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장치를 개발하였다 밝힌 것인데 당시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브스의 표지 모델로 이렇게 등장하는가 하면 포춘의 표지에도 실렸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한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의 돈과 함께 검사를 위해 하루 전부터 물도 못 마시고 굶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녀가 만든 자그마한 휴대용 검사 장치 하나만 있으면 200가지 질병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2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고 싶었던 엘리자베스 홈즈의 사기 행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홈즈의 회사 테라노스를 퇴사한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홈즈에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의결권을 박탈시키고 앞으로 10년간 어떠한 상장회사에서도 매니저로 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사기로 끝난 피 한 방울 검사 기술이 최근 한국에서 현실이 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세계 65세 이상의 인구 10명 중 1명꼴로 가지고 있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중 무려 70%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박찬범 교수와 스티브 박 교수 공동연구팀이 피 몇 방울만 있으면 알츠하이머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카이스트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손가락 끝에 피 몇 방울만 진단 센서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 센서가 정상인인지 치매 환자인지 구분해내는데 정확도가 무려 88.6%,
엄청나죠? 치매 전이나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할 경우 기대 수명은 7년, 기억 상실은 물론이고 간병인이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해지는 데다가 환자 97%가 14년을 넘기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센서는 고밀도로 정렬된 탄소 나노튜브로 측정 방식도 간단하고 제작 비용도 저렴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2020년 올해 정부가 책정한 연구 개발 예산은 24조 원, 이 중에서 기초 연구 확대 무려 2조 300억 원, 2022년에는 2조 5천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고, 탈일본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 7,2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생애 기본 연구비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R&D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카이스트가 이번에는 꿈에 피 한 방울 진단 키트를,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영상을 통해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혁신적인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우리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선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한 데 이어서 이제는 글로벌 의료 및 기초 연구 분야까지도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주제, 미국, 이란 때문에 한국 조선업이 웃음 짓는 현재 상황, 이 시국에 대한민국 조선업 수주 중국 제치고 또 1위, 놀라 자빠진 일본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미군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일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제거했죠. 이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가혹한 보복을 경고해 양국의 무력 충돌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우선 좋게 볼 소식과 걱정을 해야 할 부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6일 현지 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22달러 상승한 63.2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내 항공업계와 해운업계가 긴장 모드로 사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불거진 이 글로벌 악재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7일 항공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 미중 무역 전쟁과 이 보이콧 재팬 등 대내외 악재의 적자를 면치 못한 항공업계는 새해부터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소식에 우선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선 유류비가 통상 항공사 영업비용의 25%에서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상승은 실적 개선에 당연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대한항공의 경우 작년 3분기 기준 영업비용 3조 1,651억 원 중 27%에 달하는 8,546억 원이 연료, 즉 유류비였습니다. 그만큼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1원에 울고 웃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 이 대한항공의 연간 유류비 소모량은 약 3,300만 배럴에 달하는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연간 3,300만 달러, 하나로 약 385억 원 수준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도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약 46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물론 유류 할증료와 유류 해지 등으로
유가 상승에 대비하고 있어서 당장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악화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기 침체를 겪은 만큼 올해 제도약을 꿈꾸던 이 해운업계 역시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현대상선의 경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중동 노선에 컨테이너선 8척, 유조선 3에서 4척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당장 선박 운영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지만 자칫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 충돌로 막힐 경우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작년부터 이 군사 파견을 하니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슈가 되어 왔던 곳인데, 이 해협은 중동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길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 충돌로 막히면 유가가 배럴당 최악의 경우 $200까지 오르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이 해협이 닫히냐 마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작년 6월 이 해협에서 일본 선사가 피격당할 당시 일시적으로 이 구간을 지나는 선박의 보험료가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 보험료 추가 부담 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국 유가 상승과 선박의 운항 제재 등은 물론이고 전쟁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3배, 많게는 7배에서 8배까지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중동산 원유의 선적 물량과 일정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불식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미국의 제재로 이미 원유 수출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어서 이란의 얘기입니다. 당장 국제 원유 수급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스라엘 공격과 같은 이란 측의 돌발 군사 행동은 충분히 우리가 주시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유가 초급등 현상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공포에 직면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항공 해운업에 있어서는 그리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나라 중요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방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양국의 갈등이 한국 조선업에는 당장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히려 선박 발주 증가 가능성과 해양 플랜트 발주 재개 가능성이 높아져서 조선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란발 중동 위기가 세계 선주들의 선박 발주에는 당장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폭등의 개념이 아닌 상승 수준의 개념으로 유지될 경우 오히려 해양 플랜트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통상 국제 유가가 $70에서 $80에 근접할 경우 해상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해양 플랜트의 채산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선주들이 배를 발주하게 되면 선박 제조 기간을 고려해 2년에서 3년 후를 보고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선박 발주 제한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번 갈등